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양유류 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선의 배치가 지역별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와 목포 지역에 배치된 방제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800kl의 기름을 바다에 유출시켰던 여수 의산호 송유관 충돌 사고. 전국 주요 항만에 이 같은 유류 오염 사고를 지난 5년간에 걸쳐 집계해보니 최다 유출의 오명은 단연 여수였습니다. 사고 건수도 여수와 목포가 각각 두 번째, 네 번째로 전국의 주요 사고 다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의 주축이 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수는 사고 통계와는 다른 추이를 나타냅니다. 부산이 14척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울산이 6척, 여수는 5척, 목포는 단 1척이었습니다. 공단 측은 방제선 척수가 해양환경관리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며 사고 건수나 유출량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항만 내에 이제 유류라든지 위험 노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인자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주도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은 그러나 기준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됐다며 조정이 시급하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제선의 기준은 법적으로는 충족할지는 몰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거고요. 공단 측은 항만 위험도를 계량하는 기준의 재설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고 취약 지역의 실질적인 선박과 인력 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항 위험물 보도의 최선 완화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화물 처리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중흥부두 및 석유화학부두의 최선 완화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 현재 30%가 넘는 높은 채선율은 시설 부족과 취급 화물의 특수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항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고 이용자와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최적의 대안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고흥 출신의 명창 동초 김현수 선생을 기리기 위한 판소리 대회가 지난 1일과 어제 이틀 동안 고흥 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반부 대상에 이나래 씨가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는 등 모두 2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국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흥 출신 박추자 명창에게 동초 대상이 주어졌습니다. 요즘 서해가 물반 꽃게반이라는데 상당수 꽃게어민들이 조업에 나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바닷일을 할 선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꽃게 제철을 맞은 진도 서망항. 25척가량의 통발 어선 가운데 10척이 바다로 나가지 못한 채 다른 배들의 만선 행렬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꽃게잡이에 나설 일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어민들이 지금 그 고통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당장에 지금 배를 초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최대 2명까지 허용된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꽃게잡이 어선에서 필요한 선원은 9명가량. 꽃게 어선 등 20톤 미만의 어선들은 관련법상 양식장과 염전, 심지어 1톤급 소형 어선 등과 외국인 노동자 확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외국인 선원을 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나머지 내국인 선원 구하는데 또다시 골머리를 앓아야 합니다. 한 배당 2사람씩 규제가 돼가지고 이런 규제들도 빨리 완화가 돼야서 한 4사람 정도 외국인이 실을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외국인 선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수협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관과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노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인 어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가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성 벌교를 대표하는 식재료 꼬막이 만두 속으로 들어가 꼬막 만두가 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만두를 빚어 동네 명물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꼬막빵과 크로켓 등을 파는 가게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손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8명. 빵이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늘고 어르신들은 덕분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또 우리까지 우리들은 참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복장을 한 산모 도우미들이 신생아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습니다. 환갑을 간 넘긴 도우미 1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이 산후조리원은 젊은 산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까지 키워본 어르신들이 돌봐주다 보니 산모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너무 지금 즐겁고 또 이제 우리 신생아 아가들 보니까 손주 같은 마음으로 일을 즐겁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가 3만 개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부터 4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참여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 그리고 적극적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과 고동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노인 일자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광주 전남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아쉽게 패했지만 상위 스플릿 진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어제 순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후반 32분과 34분 제주의 이창민과 완델손에게 잇따라 골을 허용하며 결국 0대2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승점 43점으로 시즌 5위의 자리를 지킨 전남은 스플릿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해경이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이달 한 달 동안 선원과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 선박위치 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하고 매주 특정한 항목을 정해 입출항 미신고나 영업구역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천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25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호우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폭이 좁은 구름대가 길게 자리하면서 국지적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강원 북부 산간에 20에서 60,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태풍 차바는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는데요. 모레쯤에는 일본 북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바다에선 거센 물결과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제주에, 모레는 남부에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